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6월 1일 순서 시작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예상보다 강한 소비력을 보여주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다소 누그러뜨리긴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은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소매업계는 높은 유가와 소비 심리 악화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고 이익도 개선됐고 주요 유통업체들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의 소매 유통 분석가는 예상 외로 매우 견고한 분기였다. 높은 유가와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갑을 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비 호조가 미국 가계의 실제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특별한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tax refund, 세금 환급금 때문입니다. 일단 올해 국세청이 지급한 세금 환급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가구가 환급을 받았고 환급액도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보너스 현금 역할을 했습니다. 한 분석가에 따르면 세금 환급금이 소비를 예상보다 오래 지탱해준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형 유통업체들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타겟은 1분기 동일 매장 매출이 5.6% 증가했고 5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타겟 경영진은 이러한 성과의 일부가 세금 환급금 효과 덕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트바이, 벌링턴, 로스, 웨이페이 등 다른 유통업체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인은 BNPL 이용 증가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물건을 사고 나중에 여러 번에 나누어 갚는 서비스입니다.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가구의 15에서 17%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1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도 이용률이 13%에 육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소비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일부 숨겨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실제로는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지만 세금 환급부나 후불 결제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소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지원 효과가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환급 시즌이 끝나는 5월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높은 휘발유 가격과 인플레이션 부담을 직접 체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유통업체들은 2분기 전망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미국의 소비가 당장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소비를 떠받쳤던 세금 환급금 효과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부담이 다시 커질 경우 소비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2분기는 미국 소비자의 진짜 체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동력을 잃고 고합권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거의 변동이 없이 거래됐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장중 약 66포인트, 0.1% 하락했습니다. 역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국제 유가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장중 7% 급등하며 배럴당 93달러 선까지 올랐고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역시 6% 상승하며 배럴당 96달러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뉴스가 이미 나왔습니다만 이번 유가 급등은 이란 국영 매체가 미국과의 협상 중단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 투자자들은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경우 에너지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말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확대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보호투성을 점령한 자국군을 공개적으로 치하했습니다. 자, 이란은 이게 휴전협정 위반이라는 거죠. 또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쿠웨이트 주둔 미군을 겨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미군이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처럼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유가는 급등했지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일부 종목들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는 새로운 AI PC용 프로세서를 공개한 이후 주가가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에 있는 델은 5% 이상, HP는 3% 이상 상승하며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반면에 오랫동안 PC용 반도체 시장을 지배해왔던 인텔은 엔비디아의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자,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뉴욕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8% 이상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약 5%, 다우 지수는 약 3%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이란과 미국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는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검토 중이라며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개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군사 충돌 확대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할 수밖에 없는데요. PC 시장의 본격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AI PC 혁명을 선언한 것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올라선 엔비디아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개인용 컴퓨터, 즉 PC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젠스랑 최고 경영자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AI PC용 프로세서인 RTX 스파크 슈퍼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수년간 공동 개발한 칩으로 올 가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델, HP, 에이수스, 레노버, MSI 등 노트북과 데스크탑 제품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젠스랑 CEO는 이번 발표를 두고 스마트폰이 휴대전화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처럼 AI는 PC를 다시 정의하게 될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함께 PC를 재창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품은 지난 40년 동안 등장한 PC 가운데 가장 근본적으로 새롭게 설계된 컴퓨터라고 평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PC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또 하락을 했는데요.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달러 가치가 상승했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4,498달러로 0.8% 하락했고 금 선물 가격도 1.4% 내렸습니다. 한편 은 가격은 상승했다 다시 하락했고 플래티넘도 소폭 올랐지만 팔라듐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재택근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재택근무 확산이 청년 실업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뉴욕 연준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유연한 근무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사회초년생과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오늘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청년 실업률 상승의 상당 부분이 재택근무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9년 3월에는 3.6%였는데 올해 3월에는 5.6%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청년 실업률 증가분의 약 64%가 재택근무 확대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업들은 원격 근무 환경에서 신입사원을 교육하고 필요한 업무 역량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졸업생 채용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즉 AI가 초급 사무직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연구진이 보기엔 AI보다는 재택근무 확산이 청년 실업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금융 분석가처럼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과 간호사, 장례 지도사처럼 대면 근무가 필요한 직종의 고용 현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원격 근무 비중이 높은 직종일수록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실업률이 더욱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재택근무는 직장 내 교육과 훈련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젊은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들의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과 인재 육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근무제와 대면 교육을 적절히 결합하는 새로운 고용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를 주목해야 될지요. 컴퓨터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장비를 생산하는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용 서버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최근 AI 투자 붐의 수혜주 가운데 하나로 꼽는데요.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 마감 후 발표되는 실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 울타뷰리와 사이버 보안 기업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울타뷰리는 미 소비자들의 지출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비 관련 기업입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미 최대 사이버 보안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내일 4월에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JOLTS, 졸츠는 미국 기업들이 현재 몇 개의 일자리를 채용하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구인 건수가 많으면 노동시장이 강하다, 줄어들면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대표적인 고용 지표 가운데 하나가 졸츠입니다. 수요일에는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메이시스는 중산층의 소비를 보여주는 대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한 수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ADP는 미국의 민간 급여 관리 업체가 집계하는 고용 통계로 금요일 발표될 정부 공식 보고서에 예고편 역할을 합니다. ADP 수치가 예상보다 강하면 고용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의미고 약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고요. 목요일에는 요가복과 운동복으로 유명한 룰루레몬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금요일 발표되는 5월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 늘 말씀드리는 넌팜 페이롤 리포트입니다. 미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한 달 동안 미 경제에서 몇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지, 실업률은 얼마인지, 임금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따라서 이번 주 금요 시장은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미 고용 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금요일 고용보고서 결과에 가장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